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안 나오고 있었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화학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가능하시다면 카메라 좀 켜고 수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소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원자 하나로 되어 있고, 화합물은 노란색 원자와 분홍색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물질이 섞인 혼합물의 경우 균일 혼합물처럼 혼합된 원소와 분홍색 원소와 노란색 원소? 노란색 원소가 같이 섞여 있는 문자들이 이제 균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과 불균일 혼합물처럼 이렇게 딱 갈라져서 균일하지 않게 되어 있는 혼합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은 순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로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등이 있습니다. 순물질들이 서로 섞여서 혼합물이 되더라도 각각의 순물질이 가진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으로 증류부터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우선 끓는 점 차이로 인한 분리법 중에 증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닷물을 물로 분리해내는 과정을 쓱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바닷물을 가열하면 바닷물에서 물이 끓어서 기화가 되어 수증기가 되는데 이 수증기가 비닐에 달라붙게 됩니다. 비닐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물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기화되었던 수증기가 액화됩니다. 액화된 물 경사면을 따라서 가운데로 모여 컵으로 떨어지면 컵에는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혼합물을 끓여서 특정 액체만 기화시킨 후 그 증기를 다시 냉각시켜 순수한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이 증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가열할 때는 물만 기화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도 물을 분리할 수 있지만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끓일 때에는 두 물질 다 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실험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별 증류, 즉 분류법입니다. 물과 에탄올을 분리하고자 할 때 에탄올은 물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 시 먼저 기화됩니다. 기체 상태가 된 에탄올은 플라스크에 연결된 관을 따라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기체 상태의 에탄올을 다시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리비이 냉각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리비이 냉각기는 에탄올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유리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주면서 이 에탄올 증기를 간접적으로 냉각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이때 에탄올이 끓어나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뜨겁기 때문에 물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흘려주어 에탄올을 지속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탄올이 기화되고 리비 냉각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액화되어 삼각 플라스크의 액체 상태의 에탄올이 분리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1도씨인데 끓는 점 이상으로 가열할 때 이 안에서 기화되지 않고 남아있던 액체가 갑자기 기화되면서 밖으로 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끓임쪽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끓인 쪽은 쉽게 말하면 작은 구멍이 뚫린 알갱이로 그 구멍 안에서 기포가 발생하며 액체가 기화될 때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액체가 갑자기 기화되면서 밖으로 튀거나 끓어 넘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였습니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별 증류는 원유를 분리할 때도 사용되었는데요. 땅에서 처음 채굴되는 원유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다양한 기름이 섞여 있는데 분별 증류를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체가 섞인 혼합물도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유를 분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분별 증류탑에서 여러 가지 기름이 혼합된 원유를 넣고 37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할 경우 각 층마다 끓는 점에 따라 기름이 종류별로 분리되어 맨 밑에는 아스팔트,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 나머지 석유가스 등으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다음에는 물질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도 있었는데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질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도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은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을 때 소금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모래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깔때기에 거름 종이를 넣고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인 액체를 천천히 부어주기만 하면 용매에 잘 녹는 성분은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되고 잘 녹지 않는 성분은 거름 종이에 걸러지는 방법으로 두 가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거름 또는 여과라고 하였고요.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재결정은 고체를 높은 농도에서 녹인 후 가열을 하거나 또는 냉각을 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이었고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특성이 비슷한 경우 물질마다 용해를 하는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북해도 의료대학 2015년 기출문제인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있으실까요? 혹시 시간 좀 더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우선 1번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보기 리을과 비읍이 정답이었는데요. 대학교에 가시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외에 기체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 대신에 유리관에 흡착제라는 소수성 혹은 수용성의 흡착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동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원리는 동일한데 이렇게 흡착제가 들어갔다는 점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 보기 보시면 혼합물에서 각 성분을 흡착제 안에서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네, 이 부분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하는 지문이었고요. 분리에는 비읍처럼 저희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이 수성 사인펜의 잉크에서 색소를 분리한다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번 재결정의 경우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 지문이 되었고요. 분리에는 2번이 되었습니다. 그 분리의 지문 중에 C번 지문과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를 분리하는 방법은 특정 물질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하여 원하는 물질만 분리하는 추출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그 2번이 되었습니다. 3번 증류 또는 분류의 경우에는 비점, 즉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설명문의 보기에서는 기억 지문이 정답이었고요. 분리에는 원유에서 등유를 분리할 때였습니다. A번 지문이었습니다. 예, D번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과 살펴보겠습니다. 여과는 니은 지문처럼 혼합물에서 액체와 그것에 녹지 않는 고체를 분리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에 녹는 소금은 거름종이를 통과하게 되고 물에 녹지 않는 모래는 거름종이에 남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예는 흙탕물에서 진흙을 분리한다. A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시험 지문에도 나와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과 물질의 세 가지 상과 열 운동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과가 앞순서이긴 한데, 이과는 다른 과랑 겹쳐지는 내용이 많아서 토요일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부분은 아마 다들 아는 내용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우리,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할 때에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체부터 보겠습니다. 고체는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드릴 때는 뭐 간단하게 기지개를 켜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 정도의 움직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밖을 나간다거나 그 정도의 움직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이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액체는 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물을 마시러 밖에 나간다거나 그 층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 층 안에서 움직임을 할 수 있지만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각자들 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얼음이 물로 변하고 수증기가 되는 이 세 가지 상태를 대한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열을 주는 방향, 이 빨간색 화살표부터 보자면 얼음이 물이 되는 융해라는 과정으로 얼음이 물이 되고요. 물이 또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기화라고 합니다. 또한 얼음이 수증기,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과정을 승화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가끔 나오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승화 물질,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 세 가지 물질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승화 내용 나오길래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란색 화살표처럼 열을 뺄 때 부분인데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때를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응고, 기체가 고체가 될 때를 승화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열을, 네. 그러면은 입자가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를 보면 열을 얻을 경우에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열을 빼앗길 경우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로 볼 수 있습니다. 얼음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 그래프인데요. 우선은 물의 경우 녹는 점은 0도씨, 끓는 점은 100도씨. 이 정도는 암기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태 변화가 되는 구간은 온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얼음이 물로 될 때, 즉 융해 과정일 때는 상태 변화 0도씨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즉 기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온도가 100도씨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물의 상태 변화, 물의 상평형도와 CO2 이산화탄소의 상평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평형도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융해 곡선인데요. 물과 달리 죄송합니다. CO2와 달리 물의 경우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이 둘이 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다음 저희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텝업 책 8쪽 물질의 세 가지 상과 열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우선은 1번 문제 먼저 좀 풀고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1에서 4의 상태 변화를 각각 뭐라고 부르나요? 1번. 세탁물을 널어 놓으면 머지않아 마른다. 이것은 저희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근데 이제, 1번 죄송합니다. 먼저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어구, 증발과 비등. 이게 증발과 비등, 즉 끓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에 반해 비등은 열 에너지가 부여되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에 의해 액체 내부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나고 비등, 즉 끓음은 내부에서 일어난다라는 점이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대기압의 높낮이에 따라 끓는 점은 다르다. 이 부분은 위에 상평형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압력이 1기압일 때 기준 끓는 점을 0도씨, 100도씨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1기압일 때의 경우인데요. 만약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 높아지고 녹는 점은 0도씨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압력이 변화하면은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태도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물질의 세 가지 상과 온도,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기체, 액체, 고체 상 사이의 경계선을 그은 그림이다. 세 개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을 삼중점이라 하며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 위에 그림 잠깐 다시 볼게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고체, 녹색 부분이 액체, 약간 보라색 부분이 기체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합혀져 있는 이 부분을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체크 먼저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인 증발 및 응축의 두 가지 현상을 밑에 기술한 어군의 네 가지 어구를 사용해 각각 설명하시오. 설명 중에 밑에 써 있는 어휘에는 밑줄을 쓸 것. 1번, 증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운동을 하고 있는 액체의 분자 속에서 비교적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분자 간력을 뿌리치고 액체 표면에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응축은 열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액체 표면에 충돌했을 때 액체 분자와의 분자 간력에 의해 액체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어가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강의 잠깐 끊고 다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